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H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중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부분이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이슈가 좀 있나요? 네, 그래서 이게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직접적으로 칼싸움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위협하는 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한다. 네, 지금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그렇죠. 때도 그 부분이 그때도 화제가 그랬었고.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보면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이 반도체 투자 차단법을 만들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새로운 그렇습니다.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게 거기다 기술이나 이런 거를 이제 장비나 이런 걸 공급하는 걸 차단하는 것은 그게 엔티티 리스트로 돼요. 근데 지금 미국 의회가 이게 미국 기업이 이제 적대적 국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투자 차단법입니다. 네. 그래서 공장을 짓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Country of Concern, 원래는 이제 종교 국가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거를 첨단 기술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예를 들면 반도체, 배터리, 제약, 히토류, 바이오, AI, 양자 컴퓨터, 첨속, 로켓, 로봇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아이템에서 미국 기업은 이것은 적대국가, 중국에 대해서는 생산 시설을 투자할 수도 없고 법인도 만들지 마라. 이게 투자 차단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기술이나 장비를 제한하는 것 플러스 투자까지도 완전히 막겠다고 하는 것이 이 미국의 그 투자 차단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중국의 주식시장은 별로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네.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투자 차단법이 좋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반도체 산업의 내부적인 상황을 보면 이런 중국에 투자해라 마라 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것하고 상관이 없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뭐냐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에 ASML 네덜란드 ES를 방문을 해요. 가서 거기서 이제 정치인도 만나고 그 회장도 만나고 그러는데 왜 갔냐 그러면 바로 EUV 때문에 그렇습니다. EUV 장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 반도체를 규제하든 투자를 하든 공장을 짓든 간에 지금 같은 경우는 5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머스트로 있어야 되는 게 노광 장비, EUV 장비입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ASML이 만들 수 있는데 연간으로 한 40대에서 50대 밖에는 못 만들어요. 그 지금 보시면 최근에 언론에 나온 걸 보면은 그 사이에 2021년에 보면 대만이 22대를 가져갔고 삼성이 15대 가져갔고 금년에도 대만이 역시 우리보다 많이 가져갑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정부 회장이 간 이유는 이 EUV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으면 그러면 공장을 못 지어요. 짓더라도 핵심 장비가 없으면 물건을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시찰도 하고 하는데 관계도 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SML이 또 최근에 인텔이 우리도 이제 5나노를 하겠다. 인텔도 그걸 하게 되면 지금까지 봤지 TSMC하고 삼성만 그걸 하다가 인텔도 들어오게 되면 ASML 장비를 또 나눠 가져야 되는 네. 거죠. 근데 지금 인텔은 아직 7나노를 못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24년, 2025년 이때에 이제 차세대 하이 NA EV 장비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EUV 장비가 대략 한 2천억에서 2,500억 한다고 그래요. 한 대가. 근데 요 장비가 되면 대당 한 5천억까지 간답니다. 한 대가. 그래서 요 두대 팔면 1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인텔은 이제 2025년부터 우리 사겠다. 네. 이제 그걸 계약을 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인텔이 사겠다고 하지만 지금 2016년부터 2021년까지 ASML이 이게 이제 만든 장비를 보면 5대에서 지금 한 40대 작년에 요 정도 캐파가 올라왔고 보시면 연간으로 10대 이상 이걸 잘 늘리지를 못해요. 네. 그럴 정도로 이게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어도 이제 5, 6개월 정도에 이게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노광기는
빛을 통해서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그려 넣는 공정인데 이게 지금 반도체 공정의 가장 중요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에 차트가 나오긴 있지만 이거를 하려면 바로 ASML의 이제 최첨단 이제 EUV 공정 장비가 필요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쓰게 되면은 이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요게 핵심인데, 그래서 ASML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회사냐 그러면 2021년부터 분기별로 2022년 1사분기까지 실적을 보면요, 그로스 마진이 50%가 넘어요. 이게 그로스 마진이 이런 정도 뭐 가고 이게 이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하여간 절반이 지금 이익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관건은 뭐냐 그러면 이 ASML의 장비 중에서 보시면 작년에 그 가장 많은 장비를 산 데가 타이완이 51%를 가져갔고 우리가 27%예요. 근데 문제는 반도체를 제대로 못하는 중국이 22%를 가져갔어요. 근데 금년 1사분기를 보면 대만이 22%, 한국이 29%로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갔고, 네. 그리고 중국이 지금 34%를 가져갔어요. 중국의 비중이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12%나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막고 있는데도 중국은 계속적으로 반도체 장비를 투자를 하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장비를 가장 많이 산 데가 놀랍게도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최대 시장이 지금 중국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ASML도 이제 고민이 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메모리 쪽은 사실은 로직 쪽에 비하면은 장비 수요가 한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파운드리를 하는 이제 로직 제품이 이 최대 수요자고, 그리고 지금 ASML의 주문은 풀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보면 대략 한 66%에서 77%가 다 로직이고, 우리 삼성이 하고 있는 메모리는 23%에서 34%밖에 안 돼요. 그래서 ASML의 이제 주 수요처는 파운드리 업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인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 요 5개 회사가 이제 EUV 장비가 필요한데, 이거를 공급할 수 있는 놈은 이제 ASML밖에, 경쟁자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램리서치, 텔 뭐 이런 회사가 있지만 수준이 낮은 걸 공급하는 것이고, 지금 EUV 하이엔드는 이 회사밖에 못 돼요. 그럼 결국은 이런 5개 회사가 박 터지게 ASML한테 어떻게 아부해가지고 물건을 잘 받아야 되는 진정한 의미의 슈퍼갑, 이제 VVIP가 바로 ASML입니다. 그래서 이거 쓰면 뭐가 좋아 그러는데, 지금 이제 EUV 장비를 쓰게 되면 이게 1세대 장비, 2세대 장비가 있는데 97만 장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연간으로, 첨단 장비를 쓰면 똑같은 웨이퍼를 집어넣더라도 140만 정도, 거의 한 50% 이상 수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안 쓰게 되면 상대 업체보다 50% 가까운 이제 수율이 떨어지는 거죠. 비용이 비싸다 하더라도 그죠, 써야 되는 거죠, 무조건. 되는군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것도 이걸 쓰게 되면 에너지라든지 뭐 이제 웨이퍼의 코스트 다운 효과도 거의 이제 30%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미국이 차단법을 만들든 말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이게 공장을 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게 안 되면 이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ASML의 주가가 어떠냐 그러면, 이 좋은 회사도 이것은 대세는 어찌지 못합니다.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우리 시장이 흐를 때 같이 흘렀긴 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독보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이게 바닷물이 썰물이 되면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이제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한국도 지금 뭐 삼성전자 이익을 그렇게 외국인이 계속 파는 이유가 바로 이제 트렌드하고 같이 있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장비 회사들을 놓고 보면 이게 2021년, 22년 이제 계속적으로 장비 시장 규모가 이제 커지고 있고, 그 장비의 대부분은 이제 이게 파운드리, 로직 쪽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계속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ASML은 괜찮은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 미국이 그 중국으로 들어간 걸 차단하는 법은 만들지만, 문제는 장비업체나 디바이스 업체 입장에서는 최대 시장이 중국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021년에 반도체 장비만 놓고 보면,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면 중국이 296억 불로 58%가 늘었고,
우리 한국이 2등으로 55% 늘었고요. 3등이 타이완입니다. 그래서 중국, 한국, 대만 이런 순서대로 장비 시장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장비 회사들도 이 미국의 정책에 동조는 하는 척 하지만 돈은 중국에서 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극적으로 제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최근에 아주 재밌는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 패밀리스 그러면 미국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미난 것은 여기에 중국 기업이 10등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웨어 반도체가 이게 전 세계의 패밀리스 탑10 중에서 9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그 하이실리콘이라고 하웨이의 자회사가 탑10 안에 들어왔었는데 그건 이제 탈락을 하고 지금 이게 웨어리 이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그런 회사가 지금 등수 안에 들어온 회사가 없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중국도 지금 디자인이나 설계 쪽에서 이제 한국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회사가 있다는 게 조금 주목할 만한 시장이다. 또 저희가 너무 여유를 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반도체 얘기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네. 지금 반도체 투자 차단법 같은 것이 한국 언론에도 보도는 되고 있지만 네. 이것이 실제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 크게 충격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반도체는 ASML의 장비를 이걸 누가 몇 대를 이제 공급받냐 하는 것이 캐파나 증설의 결정적인 요인이지. 이 시장의 본질이지. 그렇죠. 네. 미국이 제재하고 안 하고 하는 것하고는 이건 약간 지금 다른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지금 반도체 장비 시장을 보면 미국은 제재하지만 시장은 중국이 가장 크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중국에 팔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미국의 정부에 동조하지만 내심으로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투자 차단법에 대해서는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적어도 1, 2년 이상에서는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이슈가 나왔고 이걸 통해서 중국 반도체 산업, 글로벌 반도체 산업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